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민숙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았고, 지금은 홀로 계양동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작고하신 지 15년이 되었네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40년 넘게 매 절기마다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왔죠. 남편이 첫째 아들이라 남편의 제사는 물론이고 남편의 형제들도 없으니 중요한 명절이나 기일에는 모든 제사를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도와 제사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는 손에 익숙해졌죠. 삼색나물 준비하고 어포는 하루 전부터 불려놓고 미나리 뿌리도 깨끗하게 다듬고 특히 남편이 좋아했던 잡채는 당면을 일일이 삶아서 만들곤 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정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도 어릴 때부터 저희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랐고 특히 아들은 엄마, 저도 나중에 꼭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실게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죠. 9월 15일이었는데 주말이라 더 여유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정민아, 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잖니. 니네 가족들하고 소영이네도 다 오기로 했어. 네, 엄마. 알고 있어요. 시간은 언제쯤으로 잡으실 거예요? 응, 6시 반쯤? 차도 안 막힐 것 같고 그 시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날 꼭 갈게요. 아들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사만큼은 항상 빠지지 않았죠. 며느리 서진이도 처음에는 제사 문화가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딸 소영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소영아, 제사 오는 거 알지? 네, 엄마 갈게요. 근데 아이들 학원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알았다. 고모부도 같이 오고? 네, 이번에는 꼭 갈 거예요. 제사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도 보고 나물은 미리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간고등어도 장만했죠. 기일 이틀 전인 목요일 며느리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아, 무슨 일이니? 저 제사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릴까 해서요.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음식 준비를 제가 담당할까 해서요. 응, 갑자기 왜? 아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매번 혼자서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제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고맙구나. 그럼 같이 장 보러 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해 올게요. 편하게 쉬시면 돼요. 그래도 어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요즘은 다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어요. 제사 음식은 집집마다 특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서 준비한다니. 그래도 우리 집 제사상은 좀 특별해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게 있잖니. 네. 제가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맡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며느리가 집안일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싶어 기뻤죠. 제사 당일 오후 4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6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응, 알았어. 조심히 와. 6시가 되자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자 손녀도 함께 왔고 며느리는 뭔가 큰 봉지들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주방으로 직행했어요. 저는 손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네.
계양동 123에 45번지요. 빨리 부탁드려요.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아,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음식만 오면 돼요. 무슨 음식? 제사 음식이요. 배달 앱으로 주문했어요. 잠깐 제사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하다니요.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요즘은 제사 음식도 다 주문해서 해결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40년 넘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사상에 배달 음식을 놓는다고요? 서진아, 우리 집 제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제가 이해해요. 처음에는 전통을 지키고 싶으시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예요.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무슨 이해? 음식의 본질은 정성이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들을 주문했어요.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고르고 최고급으로 주문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딸 소영이가 들어왔죠. 엄마, 저 왔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소영이 왔네. 나 이번에 제사 음식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했어. 배달 앱으로. 배달 앱으로. 소영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응, 시대가 변했잖아. 요즘은 이렇게들 많이들 해. 며느리는 당당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음식이 도착한 거죠. 문을 열자 배달 기사분이 서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배달 가방들이 들려 있었어요. 계양동 123에 45번지 김민숙 고객님이시죠? 네. 제사 음식 12인분 배달 총 28만 원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28만 원짜리 배달 음식으로 제사상을. 며느리가 신용카드를 내밀며 결제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봐요. 이렇게 편한 걸 제가 카드로 다 결제했어요. 배달 음식들을 열어보았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나물들, 비닐봉지에 포장된 생선, 스티로폼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들. 저는 그걸 보며 가슴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사상에 올릴 음식인가? 아들 성민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내가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 요즘 정말 많은 집에서 이렇게들 해요. 편리하고 똑같아요. 저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았어요. 40년 동안 매번 새벽부터 장만해온 제사 음식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그게 이제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음식들을 제사상 접시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옮겨 담으면 직접 만든 것과 똑같잖아요. 옆에서 손녀 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 제사 음식이에요? 아니야. 이건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은서야,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 새로운 방식이야. 며느리의 행동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 제사인가요? 이게 조상님을 모시는 방법인가요? 제사상 앞에 다 둘러앉았어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접시로 옮겨 담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죠. 어떻게든 전통적인 모양새를 갖추려고 며느리가 노력한 흔적은 보였어요. 그래도 제가 평생 해온 것과는 너무 달랐죠. 자, 모두 일어나서 절하자. 아들이 말하며 일어섰어요. 다들 절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죽은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음식으로 제사상을 받는 남편이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제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맛 한번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리뷰가 1000개 넘는 집이에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아들,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엄마가 시댁 제사를 처음 지내던 때를 그때 시어머니한테 배우면서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방법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때 손녀 은서가 나물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학교 급식보다 훨씬 나아. 은서야, 이건 급식이 아니란다.
아, 죄송해요, 할머니.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손주들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배달 음식도 제가 만든 음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보통이면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치울게요. 일회용품이니까 그냥 버리면 돼요.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 분리하고요. 요즘은 일회용품도 잘 만들어서 재활용이 돼요. 제가 40년 동안 소중히 여겨온 제사 그릇들. 무쇠솥에서 끓인 육수, 떡국은 백자사기 그릇에 담고 삶은 달걀은 꼭 옷그릇에 담아 올렸던 이런 세심한 전통들이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되다니. 성민아, 네. 엄마, 내 아버지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들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아, 이 말도 며느리와 똑같네요. 그럼 내가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할 거니?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딸 소영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요즘 이런 고민을 해요. 왜? 너도 시댁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남편 집이 기독교라서. 그래서 우리 집 제사만 지내는데 솔직히 고민이에요.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네, 엄마는 왜 이런 걸 하냐고 묻는다니까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우지도 않는다고요. 저는 갑자기 외로워졌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네, 애들 학원 숙제도 있고 남편도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가야 해서요. 보통이면 제사 후에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데 오늘은 서둘러 가려 하네요. 서진아, 남은 음식은 남은 음식은 다 버리시면 돼요. 버려? 네, 그게 편해요.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저는 평생 제사 음식은 아까워하며 남은 음식도 다 먹었는데 이제는 그냥 버리라고 하네요.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제사상이 있고 그 위에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한 그릇 한 그릇 열어봤어요. 나물은 다 채소가 잘게 썰려 있어서 어떤 나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생선찜은 고등어가 아니라 연어더라고요. 남편은 연어를 안 먹었는데 잡채도 인스턴트처럼 양념이 너무 강했어요. 제가 만들 때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 노력했는데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떡국이었어요. 저는 늘 사골 육수를 고아서 담백하게 떡국을 만들었는데 배달 온 떡국은 라면 국물처럼 붉은색이었어요. 혼자서 이 음식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제사일까? 4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제사 때도 제가 준비할게요. 편하게 쉬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그 음식 정말 너희들에겐 이게 평범한 거니? 네, 요즘은 정말 많이들 이렇게 해요. 편하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제사 때문에 고생하시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쉬라고? 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굳이 힘들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이웃집에 김경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경자 언니는 저보다 2살이로 역시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온 분이셨죠. 경자 언니, 요즘 제사는 어떻게들 지내셔?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애들도 이제 배달시켜서 하자 그러더라. 진짜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했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저도 어제 며느리가 제가 어제 일을 이야기하자 경자 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도 너희 며느리는 제사에라도 관심이 있네. 우리 며느리는 아예 왜 하냐고만 묻더라.
그래도 제사를 배달 음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이 헌일 모르냐. 얼마 전에 내가 갔던 식당에서 통닭 시켜놓고 제사상이라고 올리더라. 통닭으로요? 응. 조상님도 치킨 좋아하실 거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통닭으로 제사를. 그래도 며느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사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손주가 왔을 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거든요. 요즘 제사 음식 배달 검색하니 정말 많은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제사 음식 세트, 추석 제사 패키지, 간편 제사 솔루션. 댓글들도 읽어봤어요. 너무 편해요. 다시 애써 만들 필요 없어요.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해요. 시부모님도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이해하셔야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전통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손자 성우가 갑자기 방문했어요. 할머니, 어머, 성우야. 왜 왔어? 할머니가 요즘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엄마가 할머니가 제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성우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15살인데 할머니가 15살 때는 어땠어요? 할머니 15살 때는 문득 그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그때는 제사상에 백미밥 한 그릇 놓으면 정성이었어. 반찬도 몇 종류 없었고. 와, 그때는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조상님은 이해하셨겠지. 시대가 그랬으니까. 성우의 말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말처럼 시대가 변했으니 지금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성우야, 할머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할머니. 너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 같니? 글쎄요, 아마 지금보다는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가상현실? 네, 나중에는 디지털로도 조상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정말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친구가 저한테 제사 음식 배달 정말 편리하던 이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쩌나요? 경자 언니한테 이야기한 게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옆집 경자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저도 처음에는 직접 만들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근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물 하나 삶는 것도 물의 양, 시간 다 맞춰야 하고, 특히 저는 몇 번 해봤는데 다 타거나 덜 익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사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처음으로 며느리의 고충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하는 건 익숙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에겐 정말 어려울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20대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때가 떠올랐죠. 시어머니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물 삶는 시간, 전 부치는 온도, 오징어채 데치는 방법까지. 몇 년이 걸려서야 제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네요. 항상 내가 할게라고만 했죠. 다음 주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서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어머니 왜요? 요리 좀 가르쳐 줄까 했어. 정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주말에 며느리가 왔어요.
앞치마를 가져오고 노트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배울게요. 우리는 간단한 나물부터 시작했어요. 시금치 나물을 재료 손질하고 삶고 양념하는 과정을 보여줬죠. 소금 간은 요리의 기본이야. 너무 세게도 싱겁게도 하면 안 돼. 네. 어머니 그런데 조금만 짜면 안 될까요? 네 시아버지가 짠 걸 안 좋아하셨어. 건강 때문에.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전도 같이 부쳤어요. 반죽을 만들고 팬의 온도 조절하는 법, 뒤집는 기술. 처음에는 누구나 실패하기도 하니까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어머니도 실패한 적이 있으셨어요? 당연하지. 나도 너 나이 때는 전도 태워 먹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우리는 웃으며 함께 요리했어요. 비록 며느리가 만든 전은 모양이 중구난방이었지만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의미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요?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거야. 어머니,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를? 혹시 전통을 지키면서도 편리한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말이니? 예를 들어, 저희가 몇 가지는 직접 만들고 나물 같은 간단한 것들은 주문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타협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떤 걸 직접 만들고 싶은 거니?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특별히 좋아하시던 것들이요. 고등어찜이랑 잡채, 그리고 저는 꼭 직접 만들고 싶어요. 정말? 네, 이제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구나. 전통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도 힘에 부칠 때면 시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오시기도 했었죠. 나물이나 전을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음 제사 때 며느리는 약속대로 했어요. 고등어찜, 잡채, 저는 직접 만들어 왔고 나물 몇 가지는 주문한 음식도 있었죠. 어머니, 어때요? 다 맛있어 보인다. 제가 만든 고등어찜, 아버님 취향에 맞을까요? 걱정 마라.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 저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실 게다. 그날은 오전에 일찍 와서 며느리가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에 했던 것처럼 노트북 앞에 앉아 있지 않았죠. 손자도 전 부치는 걸 도와주고 배달 온 음식도 예쁘게 그릇에 담는 걸 도왔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음식과 주문한 음식이 어우러져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같은 제사 때의 그 허무함은 없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몇 가지는 제가 직접 만들고. 물론이지. 내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더 많이 만들어도 좋고. 아들도 옆에서 말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그때 딸 소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완전히 전통 방식으로는 힘들어도 중요한 몇 가지는 직접 만들고. 좋은 생각이네. 저녁에 다들 돌아가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런 고요한 시간은 제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전에 보았던 인터넷 댓글들이 생각났어요. 완전히 배달 음식으로만 제사를 지내는 집들도 있고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집들도 있었죠. 우리처럼 타협하는 집들도 있었고요. 아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겠죠. 중요한 건 조상님께 대한 마음, 가족끼리의 화합,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아닐까요? 이렇게 타협하면서도 우리 집만의 전통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 훗날 손자가 제사를 지낼 때는 또 다른 방식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가상현실이든 뭐든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다시 명절이 다가왔죠. 올해 추석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한 며칠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정말 내 명절 음식이 많으니까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기뻤어요. 추석 이틀 전 며느리는 정말 와서 도와줬어요. 함께 나물도 데치고 전도 부쳤죠. 어머니, 인삼굴비도 배워보고 싶어요. 인삼굴비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해볼게요. 그것도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와서 음식 장만을 도왔고 딸 소영이도 오전에 들러서 돕기도 했죠. 엄마, 언니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는 예쁜 며느리가 다 됐네. 어머님, 다 들려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추석 당일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요리하는 따뜻한 정은 분명히 전해졌죠.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배달음식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를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유연해졌어요. 노인정에서 같은 경험을 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도 이제 며느리가 모든 걸 직접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진짜? 웬일이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100% 배달 음식도 안 되고 100% 직접 만든 것도 무리일 수 있어.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할머니들도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요즘 손목 관절이 아파서 매번 만들던 만두는 이제 사 먹어. 아이고 김치도 안 담그고 사 먹는데 말 다였지. 어느새 우리 모두 시대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서진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그동안 제사 때마다 너무 전통만 고집했던 게 아닌가 하고 미안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앞으로는 우리 더 많이 소통하자. 서로의 불편함도 이야기하고. 네. 어머니, 그럴게요. 몇 주 후 손자 성우가 또 놀러 왔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내준 발표 숙제가 있는데요. 할머니 제사 이야기를 주제로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성우는 열심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 적었어요. 전통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변화된 방식에 대해서도요. 며칠 후 성우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고민했던 것이 오히려 손자에게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되 중요한 가치는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민과 갈등이 결국 가족에게, 특히 손자에게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제사 때 며느리가 정말 놀라운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봐주세요. 공책을 펴더니 제사 음식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를 정리했어요. 언젠가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레시피는 나중에 우리 딸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할머니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말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부족한 저를 끝까지 인내심 갖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부딪혔던 문제는 결국 소통의 문제였다는 거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려 했고, 저는 전통을 고수하려 했죠. 하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면서 좋은 해답을 찾았어요. 지금도 가끔 며느리는 몇 가지 음식을 배달시켜요. 특히 바쁜 때나 인원이 많을 때는요. 하지만 핵심적인 음식들, 남편이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은 항상 직접 만들어요. 이게 우리 집의 새로운 전통이 된 거예요. 완전한 전통도 아니고
완전한 현대식도 아닌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식으로요. 지금도 가끔 놀라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할머니, 지금도 제사용품을 메타버스로 판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포기해도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진솔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